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폭 연루설로 대선을 훔쳤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라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비식 변호사님? 당연히 사과해야죠. 아니 자기네들이 알았다 몰랐다 말은 많아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디까지 제 생각일 뿐이고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는데 대선 기간에 자기네들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는데 결국은 사과라는 거는 존재한 사실에 대해서 사후적 평가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 입장이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탈취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국제마피아파라는 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철민 씨 등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지어는 돈다발 사진까지 공개를 하고 마치 금품을 수수하냐 이렇게 호도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라는 것이 올해 3월 12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가 확정됐고 장영하 변호사가 처벌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연속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 도지사 시절에 그 국제 마피아파 관련된 어떤 유착 의혹 이런 거를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엄청 파장이 컸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악마와 이런 프레임이 좀 가동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 박철민 씨 관련된 거는 그 대선 때 뭐 돈다발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돈다발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네. 구치소 안에 있는 박철민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전원을 가지고서 어떤 또 프레임을 짰던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그 장영하 변호사인 거고 그렇죠. 네. 그분이 이게 처벌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선 때 이 이슈가 저도 기억이 나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일찌감치 올렸죠. 그러니까 드린 적이 네. 있는데 저는 저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국민의힘의 당시에 뭐 김진태 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당 대표 이런 분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분들 당연히 사과하셔야 되고 지금 현직 정치인들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에서도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과를 했지만 또 SBS 노조나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과는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상황까지 됐다면은 저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책임 있는 역할 하셨던 분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라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좀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계신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그런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 20대 대선 때 표 차이가 그렇죠. 너무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분율로는 0.73%포인트 차이. 쉽게 환산을 해보면은 100명 유권자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표차로 졌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공세,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공방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좀 하게도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줬죠. 우리가 이제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때부터 이런 프레임들이 늘 붙어 있었어요. 악마와 프레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건 만화가 있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네. 악마가 주는 무상급식을 받아라. 악마가 주는 그 정도로. 예, 악마가 주는 저기 뭐야 그 뭐죠? 우리 교복을 받아라. 약간 희화화한 거죠. 악마가 무슨 교복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희화를 한 건데 그걸 계속해서 해왔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유권자에 대한 사과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 이재명한테 사과를 하는 게 어려우면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내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기 우리 법정이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고 정치라는 무대 그리고 자기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서 직접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거론하게끔 하는 거를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이게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야기해도 이게 시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저는 반정치라고 부르는데 반정치 악마와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촉구를 해도 사실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는 다 힘은 다 적으니까 아무리 그런 피해당한 분들이 호소를 해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정치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영화되면서 결국에는 상대를 악마화해야지만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이 구조가 상당히 심해져 오면서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발생된 이 반정치의 영향력이 결국 대선에도 영향 미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는 또 이게 정말로 큰 피해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반정치라고 하는 이런 검찰과 언론을 동원한 이런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저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내야 된다. 그러려면 네. 저는 그동안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위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이제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전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과거를 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여기서 또 모른 척하고 그냥 뭐 죽이야 밥이야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요. 또 이 수법을 쓸 거거든요. 그럼 또 누군가 피해자가 또 나오잖아요. 제2, 제3에 또 나옵니다. 그럼 네. 국민들이 피해를 또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사과할 건 사과하는 이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그리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철민 씨 그 일당들이 과연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대차게 어떻게 대선 과정에서 뭘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어제 또 뉴스타파 보도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허위 폭로를 한 다음에 반년 뒤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철민 씨의 가족이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았다. 이런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정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족 중에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을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네. 있어요. 선후 관계를 바꿔가지고. 근데 정상적인 언어, 그 정치의 언어로 보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공천 주기가 더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예, 조심해야 되는 더 거지. 조심해야 네. 되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 뭉치 사진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봐도 돈 뭉치 사진이 저 돈이 액수가 맞냐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떠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누구죠? 그 이 박철민한테 가족한테, 속아서 네. 잘못된 했겠느냐.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니 당- 근데 예. 그때 당시에 모르지 않았던 게 저는 제가 그때 국민의힘 안에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네. 있었으니까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보고 겪은 입장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구나. 그때도 네. 아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네. 자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할 때도 제가 그때 대변인을 맡았으니까 이거 하면 고발당한다고 제가 얘기도 했거든요. 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얘기했죠. 네. 했는데 실제로 또 그걸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해도 음. 고발당했죠. 그때 66명 플러스 김진태 위원장까지 해서 67명이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안에서 말린다고도 많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온 건데 이거를 뭐 이분들이 뭐 모른다거나 뭐 실수를 했다거나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의도를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다. 네. 저는 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 어떻게 그 사진 쪼가리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조폭 유착 육하원칙도 의혹을 아니고 보니까 그냥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저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팩트 체크를 부실하겠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정말 이건 악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보다도 훨씬 더 어떤 추가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라는 게 그거예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그 정도 선에 얘기하는데도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계속 그 뭉개고 가겠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고 그래서 저는 김진태 위원장도 이제 이번에 뭐 후보로도 나오고 하니까 저는 뭐 본인의 입장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건 좀 사과하고 또 이준석 대표도 지금 현직 의원이에요.
아니 그때는 뭐 원외에서의 대표 정도였다면 지금은 책임 있는 자리에 물론 당의 이름은 그렇죠. 바뀌었지만 네. 당 대표고 국회의원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전 사과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정치 끝내자 이런 거에 전 동참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정가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겠죠. 시의원 정도 공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받게 되면은 그 배경을 그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소문도 일부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뉴스타파가 취재 과정에서 당시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당협위원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물었을 때 보니까 중앙당에서 관계자로부터 요청 이거 완전 빼박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 네. 정도 되면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통 이렇게 되면 대가 관계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를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앙당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일개 이거는- 시의원 자리를 네. 너무나 확실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물론 사과를 요구한 사안이고 탐사 보도가 이루어진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에 그쳐서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의 고향 공천에 음. 대해서 중앙당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은 원래 통상적으로는 기초의원은 도당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당이 아니라 이건 중앙당에서도 어떤 공천 탈락자에 대한 뭐 구제 내지는 그게 또 박철민 저 어머니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 관계나 본인의 어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게 충분히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미 이걸 한번 봤어요. 우리 모두 다 봤잖아. 그 영미 좀 주라는데 말들이 많네. 그게 이제 김영선 그렇죠. 공천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중앙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건 정말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네. 그러니까 그 박철민 의혹 관련된 제기부터 이 뒤에 공천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건 일련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도 사과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과 안 한다고 하면요 이 행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자기네들하고 선을 긋고 우리는 이거 몰라라고 할 요댕이었으면 사과를 그냥 해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이었으면 이거 사과하라고 했겠습니까? 시켜서 수사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아. 기회를 주고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구만 하는데도 이걸 왜 못합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사과를 하기를 저도 바라지만 그건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꾸며놓고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개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사과하면은 국민의힘에게도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맞아요. 국민들이 그렇지 주는 선거 앞두고 건데 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과 안 할 걸로 보여지고 안 하면 안 한 거에 대한 심판까지 더 엎어지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